안녕하세요. 이바구아짐의 옥명숙입니다. 오늘은 거제시 이룸면 구조라리 수정마을 언덕배기에서 구조라성 지킴이, 마을 지킴이, 바다 지킴이, 새바람 지킴이로 서 있는 선앙당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력의 보고 성앙당을 향해서 구조라성 허물어진 복원되지 않은 허물어진 성터를 조금씩 둘레를 걸어가면서 성앙당을 향해 가보도록 할게요. 저기 신목 두 그루가 보입니다. 아직은 겨울이라서 잎이 하나도 없어요. 여름 되면 잎이 무성해지면서 아마도 우거진 아름다움을 또 초록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겠죠. 저기 주황색 뒷모습이 지붕이 살짝 보이죠. 저기가 구조라성을 지키는 성지킴이 선앙당입니다. 다른 지역의 성앙당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명물은 돌입니다. 돌. 요리 봐도 돌, 저렇게 봐도 돌, 앞으로 봐도 돌, 옆으로 봐도 돌입니다. 그리고 영험한 당산나무 두 그루, 신목이라고 하죠. 두 그루가 누군가의 소원을 빌어주려고 서 있는 듯 고고하게 서 있습니다. 오, 대문도 있습니다. 대문의 흔적이 있네요.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라성 지킴이라서 그런지 사방이 굵은 몇 천 년이나도 됐겠죠. 돌들이 울타리를 이루고 성을 이루고 있네요. 앞으로는 대숲입니다. 사그락사그락 소리를 내면서 봄바람에 간지럼을 태우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색 깃발로 나무를 얽음해 놓았네요. 여기에 선앙당이라고 안내 표지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선앙당은 선앙신에게 제사하기 위한 제단으로 지방에 따라 성앙당, 할미당, 천항당, 국사당 등으로 불린다. 선앙신앙은 중국의 선앙신앙이 전래된 것이라는 학설이 있지만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있어 왔던 고유한 토착신앙이다. 선앙신앙은 마을에 들어오는 액, 질병, 재해, 호환 등을 막아주는 마을 수호와 기풍의 기능을 가지며 1984년까지 별신굿을 할 때 마을 제사를 마치면 이곳 당집에서 산신제를 지내왔다 라고 표지판에 써 있네요. 나무 사이로, 당나무 사이로, 신목 사이로 하늘이 푸르게 보이네요. 여기 돌무더기는, 돌 울타리는 모두 구조라성입니다. 외적의 침입이 잦았던 해안가였기 때문에 성이 많은 거제도입니다. 역시 구조라에도
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앙당의 의미는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번 돌아보고 내부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앙당은 황토흙과 돌로 뭉쳐서 예쁘게 지은 선앙당이네요. 몇 년이나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좀 오래된 것 같아요. 100년은 된 것 같지 않고 담쟁이들이 쭉쭉 뿌리를 내서 타고 올라갔네요. 여름이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사라지는 우리 문화의 한 단면을 쓸쓸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산나무, 신목이라고 하죠. 신목 두 그루가 구조라성을 둘러싸고 편안하게 지킴이 노릇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침이 심했던 이 지역을 나무들도 힘껏 수호하였겠죠. 한국 민속대백과 사전에 의하면 선앙당은 마을ը기나 고갯마루 산허리 등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신앙의 대상이 되는 돌무더기를 종족 수목과 함께 선앙당의 한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이러한 선앙당 형태는 점차 사라져 남아있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네요. 이보다는 오래된 나무로 당집이 결부되어 있거나 당집 단독으로 선앙당을 삼아 이것을 마을 공동체 신앙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사례가 흔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돌무더기로서의 선앙당과 마을 제당으로서의 선앙당은 신앙 양상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다네요. 즉 전자는 선앙당이 주로 개인적인 기원과 보세요. 개인적인 기원과 관련된 신앙이라면 후자인 당집 형태의 선앙당은 마을 공동체 신앙과 연관된 것으로 보는 것이라 하네요. 선앙당은 마을의 수호신을 섬기는 마을 제당이라는 점에서 마을 신앙에 포함되는 반면에 때로는 무당이나 여인들의 기도처이기도 하여 무속신앙과 가정신앙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김태곤에 의하면 선앙당의 형태를 신목에 잡스를 쌓은 누석단이 복합되고 이 신목가지에 백지나 요색의 gem토면 비단 조각이 걸려있는 형태, 바람, 구름, 우레, 비의 신을 오른쪽에 정자시켜 남향으로 하고 풍우단에 신사를 행했다고 하네요. 우리 지역의 구조라 선앙당을 살펴보면서 석전전설에 대입해보게 되네요. 조선 명조 때 국가의 침입을
당했을 때 대비하고자 고갯마루에 돌을 모아 쌓아 놓게 하여 전시에 돌을 사용하려는 데서 선앙당을 만들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그제 구조라성을 보면서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지역에는 방어할 수 있는 돌로 쌓은 성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은 비록 무속화되었지만 선앙당을 처음부터 무속이 아니라 부족국가 시대에 석전, 돌전쟁으로 부락을 방어하던 무기의 저장소였고 일종의 병창기지로 선앙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한자의 성항이 어문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글자 그대로 성이며 항이라 함은 성을 쌓고서도 미덥지 못해 그 주변에 팠던 해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사서에도 나오는데 삼국사기의 신라 자비왕 이년의 기록에는 왜구의 침략이 돌멩이 부대를 조직해 적을 격퇴했고 고구려 고장왕 4년에도 당나라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된 돌멩이 부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에는 석투군이라는 군사조직이 있었으며 조선에는 성황보감이라는 부대를 두어 정기적인 돌던지기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남한에서 선앙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은 거제도의 장성포, 옥포, 구조라 일대의 해안이라고 하네요. 남한산성의 동북쪽인 마천동, 돌무대기 마을, 거여동 일대도 그러하여 특히 남한산성에 선앙이 많은 것은 병자호란 때문이라고 하고 거제도, 장성포, 구조라, 요새처럼 선앙이 늘어져 있는 이곳은 왜구의 피해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의 선앙의 기능은 무기 저장고였고 선앙이 무속화 과정을 겪게 된 것은 그 신성성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전쟁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성전에 대한 소망으로 고대인들은 출전에 앞서 전쟁에서 승리를 바라는 전성기원 의식을 거행하는데 이때부터 선앙의 무속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합니다. 또 선앙이 있는 곳을 지키면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성 개념이 부여됐을 거라고 합니다. 이런 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구조라성은 조선시대 초에 왜적을 막기 위해 축조되었습니다. 조선 성종 21년
1490년에 축성을 하였습니다. 지세포성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였으며 선조 37년 1604년 진지를 조라포진으로 옮겼다가 다시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그럼 선왕신을 모셔놓은 선왕당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림으로 여선왕신, 남선왕신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의 신들이 다 모여서 그제를 구주라를 지켜주고 있는 염원이 담긴 그림이겠죠. 선왕신을 상징하는 그림과 여러가지 산신제를 지내던 물건들이 이렇게 있네요. 장구도 있고요. 오색실도 있습니다. 이 모자는 초롱이라고 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사 지내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옷들도 있네요. 제사를 지낼 때 입고 지낸 옷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멘트들이 또 붙어 있네요.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선왕당 뒤편 소원나무에 소원지를 매단 후 다음과 같은 주문을 외워봅시다. 하나만 선택하시길. 헷갈리면 도로아미 답을. 저도 한번 정해봐야겠죠.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입으로 짓는 모든 업을 깨끗하게 씻어낸다는 의미. 아브라카다브라. 나는 내가 말하는 대로 만들어낸다는 의미. 옆에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절개하는 놀이를 잘 들어보면 이런 용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청소년들이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선왕당에는 남신과 여신을 각각 모신다고 하네요. 여선왕당에는 그림으로 그려진 여성상이 봉안되어 있고, 남선왕당에는 선왕신이 모셔져 있다고 하네요. 현재는 여신과 남신을 함께 두 가지 유형이 공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림을 저는 난생 처음 봅니다. 부처님도 계시는 것 같고요. 아미타불이라고 해요. 옥황상제도 계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나라를 위해서 이강산의 무속신앙 모든 분들이 다 그림 속에 모인 것 같습니다. 선녀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호랑이도 있네요. 흰꽃
외적을 물리치라는 뜻이 담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비석의 단편소설 성황당이 생각납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해 볼까요? 깊은 산속에서 숯을 구워 생계를 꾸려가는 현보의 아내 순이는 인위적인 규범과 무관하게 살아온 때묻지 않은 인물로 인간 본연의 성정이 충실하게 살아가는, 즉 모든 일을 성황님으로 숭앙하는 자연의 영험한 힘의 언덕으로 여기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죠. 어느 날 현보를 도와 숯가마에 불을 떼던 순이가 더위를 참지 못하고 옷을 벗고 개울에서 목욕을 할 때 전부터 순이를 노리고 있던 상꾼 살림간수 긴상이 순이의 옷을 감추고 협박하지만 순이는 이에 단호히 대항하죠. 이때 앙심을 품은 긴상은 현보를 살림법 위반으로 고발 잡혀가게 하죠. 그날 밤 긴상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면 현보를 풀어주겠다고 순이를 유혹하지만 전부터 순이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던 칠성이 찾아와 그 두 사람은 순이를 사이에 두고 격투를 벌이게 됩니다. 며칠 뒤 긴상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도망쳤던 칠성이 나타나 현보가 3년을 감옥에서 지내야 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자신과 도망칠 것을 종용하죠. 칠성이 가져온 분홍 항라적상과 수박색 목메린스 치마에 마음이 빼앗긴 순이는 칠성을 따라 나서죠. 그러나 30리쯤 갔을 때 산을 떠나 살아야 한다는 사실과 현보에 대한 그리움, 무엇보다 성황님의 벌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도망쳐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집에는 현보가 와 있었죠. 이 작품은 건강한 원시주의에 대한 예찬을 그리고 있으며 비합리적 사고, 자연 친화, 원시적 성욕 등을 순이라는 작중 인물을 통하여 소박하게 드러내고 있죠. 이 작품이 우수한 단편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작가 정비석이 건강하고 신선한 원시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시함에 있어 의도적으로 효과 있는 기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중요한 장면마다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이 묘한 조화를 이루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또한 이 작품은 강한 애욕의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하여 주목을 받기도 했죠. 정비석 작가, 아주 재미있는 작가이죠. 자유부인.
유명한 작품이죠. 꼼꼼하게 그림을 보니까 뭐가 많아요. 상상 속의 보고, 그야말로 상상 속의 보고네요. 이야기를 만들어도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선앙당 이야기. 황토로 된 선앙당 집, 구조라 지킴이 선앙당 내부를 보았습니다. 선앙당 내부 지붕도 이렇습니다. 돌과 황토로 만들었습니다. 신목을 한번 돌아보기로 할게요. 저기 복원한 구조라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만 복원했습니다. 바다가 보이고요. 구조라가 양쪽으로 바다를 끼고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직은 겨울바람이 무성하네요. 구조라 성 위에 올라섰습니다. 신목을 더 높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바다 멀리로 외침이 심했던 이 지역을 나무도 지켜주었겠죠. 성앙당이 간절한 바람을 담고 소원을 들어주었을까요? 바람이 좀 쌩쌩 부네요. 섬으로 부는 바람은 3월도 4월도 바람이 무성합니다. 옛날을 걸어봅니다. 구조라 성을 쌓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한번 걸어봅니다. 돌이 얼마나 깎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구조라 성 지킴이, 구조라 지킴이, 바다 지킴이, 수정 마을 지킴이, 그리고 새바람 지킴이, 구조라 성앙당을 한번 걸어보고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